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6일 밤 9시 6분입니다.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죽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 스트로크가 왔는데 이 독재자는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끙끙 앓다가 옆에 경호원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응급 처치를 받지도 못하고 아주 고통 속에 이 세계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죽었습니다. 죽는 과정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이 수납 같은 걸 정리하다가 편지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 편지가 누구한테서 왔느냐 하면은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 나중에 이 사람이 영구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티토가 보낸 편지 한 장이 딱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자꾸 보내는데 중단하세요. 우리는 벌써 5명을 잡았습니다. 한 놈은 폭탄을 갖고 있었고 다른 놈은 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킬러들을 보내면은 나도 모스크바로 한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번째 암살자를 보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내면은 이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내한테 자꾸 암살자 보내지 마라.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티토는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고슬라비아를 점령을 했을 때 나치에 대항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잘 싸웠어요. 이 유럽 전체에서 나치에 대항해가지고 티토처럼 잘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티토를 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티토는 공산주의자니까 결국 공산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이게 나중에 냉전 끝날 쯤 해가지고 유고슬라비아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죠. 그러나 그 형태는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뭐 이거 다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이 연방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는 티토뿐이었습니다. 워낙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 소련의 위성국이 될 판입니다. 그러나 이 유고슬라비아만은 티토의 이 게릴라전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으므로 독자 노선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스탈린이 위협을 하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스탈린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참 공산진영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암살단을 보낸 거예요. 암살자를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하나씩 잡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티토가 스탈린을 협박하는 겁니다. 1설에는 스탈린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티토가 독약을 썼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건 물론 풍설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스탈린도 결국 티토를 잡지를 못했어요. 티토는 그때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독자 노선으로 가고 다른 공산국이나 위성국보다는 상당히 개방적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워낙 관광 자본이 많으니까 이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산국가 중에서 유고슬라비아가 가장 먼저 개방을 시작을 한 것은 티토의 독자 노선입니다. 또 티토는 그 뒤에 제3세계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비동맹국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88세까지 살아가지고 1980년에 죽었습니다. 왜 제가 티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상대방 국가 원수를 암살하려고 할 때는 티토처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티토처럼. 이
보통 암살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국가 원수 암살은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가 상대방 국가와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국가 원수 암살은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적 관례죠. 암살 전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인데, 모사드도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국가 원수, 국가 지도자는 암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파트를 암살할 수 있었지만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자. 또 호메이니를 암살할 수 있었지만 암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쁜 김일성, 김정일은 동족이라면서 우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1983년 10월 9일 미얀마까지 따라가서 아웅산 묘소에서 이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17명의 한국 장차관급 인사를 살해한 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선전포고 대상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 그때 전두환이 북한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선전포고할 필요 없이 평양을 공격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서울올림픽이 위험하게 되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니면은 암살단을 보내야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김일성과 그 지령을 한 아웅산 사건을 지령한 김정일 두 놈을 죽이는 암살단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암살단을 보냈으면은 그 뒤에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무슨 짓을 했죠? 1987년 김현희, 김성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동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타고 오는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서 115명을 죽게 합니다. 암살단을 보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했더라면, 보복을 했더라면 그런 짓 못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또 암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가장 유명한 게 1974년 8월 15일 제일교포 문세광을 보내가지고 8월 15일 기념식을 하는 박정희를 쏘려고 하다가 그 옆에 유경수 여사를 죽게 한 거. 이것도 사실은 그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 암살단을 보내서야 했습니다.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말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1968년 1.2.1 사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청와대 담벼락까지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박정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70년 6월 당시 국립묘지 현충문에다가 부비 트랩을 설치하려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폭발하는 바람에 그때 간첩이 한 사람 죽고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6.25 행사 때 박정희가 지나갈 때 아웅산 테러 했던 식으로 터뜨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꼽아보면은 박정희를 전두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죽이는 암살단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당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자가 나오면은 상당히 앞서갈 거로 생각합니다. 이때 김정은이가 암살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긴다고 할 때 물론 자기 형 김정남을 공항에서 암살하는 자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우파 손으로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공들였던 좌파 정권에 공들였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데 암살하지 않을 정도로 암살단을 보내지 않을 정도로 김정은이가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정의입니다. 특히 저런 정권을 상대할 때는 모사드식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사드.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아마 김일성, 김정일 최소한 두 사람은 제명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천안함 폭침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천안함 폭침을 한 그 잠수정이 있던 기지를 폭격을 해버렸어야 됩니다. 연평도 폭격했을 때도 폭격을 했었어야 돼요. 미국이 말리든 뭐든 그거는 미국과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국의 안전과 주권 문제인데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더구나 적으로부터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티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